롯데그룹,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왔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롯데그룹은 생각하는 것보다가 훨씬 위험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어느 정도인지. 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요미우리 일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정책을 바꿨다. 일부 사업을 매각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구조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룹 회장이 직접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말을 저는 한 거라고 보입니다. 2020년 3월에도 니혼게이자이 신문, 일본 경제신문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하고 인터뷰를 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밝혔었는데 이번에는 요미우리 신문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밝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롯데는요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다. 왜냐하면 실제 그룹의 매출 한번 보실래요? 실제 그룹의 매출을 보면요. 2019년 73조 4,300억 원입니다. 2021년에는 많이 떨어졌어요. 56조 4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는요. 71조 890억까지 늘었어요. 그렇지만 2019년에 매출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당기순이익을 보면 기함을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은 60조 70조 가는데 당기순이익은 2019년에 5,52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취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 보세요. 줄어듭니다. 4,660억 원으로. 2021년은 충격적인 숫자가 옵니다. 무려 말입니다. 그룹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조 7,730억 원이에요. 적자를 낸 겁니다. 2조 7,730억 원. 어마어마하죠. 그렇다고 2022년에 바로 회복했느냐? 못했습니다. 2022년에도 1조 5,150억 원입니다. 2조 7,730억 원의 적자를 내고 겨우 말입니다. 1조 5천억 회복했으니까 1조 2천억 원 회복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요. 71조 8,090억 원의 매출을 하면서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났습니다. 150억 원의 적자가 났어요. 이러니 말입니다. 그동안 롯데는 M&A를 통해서 M&A라는 게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M&A라고 하는데요. M&A를 통해서 기업의 체질을 바꿔보겠다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세게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60개 기업을 M&A 했다면요. 이제 팔아야 되는 사업도 그만큼 많아지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롯데가 쉽게 말하면 어렵다라고 말했지만 심상치 않다, 시원치 않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말입니다. 2020년에 롯데는요. 구조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백화점을 말입니다. 5개 이상 줄이고 마트도 50개 이상, 슈퍼도 70개 이상, 롭스도 20개 이상 줄이겠다. 그래서 5년간 약 말입니다. 200개 점포를 폐점하겠다. 이미 구조조정을 2020년부터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2019년에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미 롯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성주에 사드 기지를 제공하고 나서요. 중국에 있는 사업이 몽땅 망했잖아요. 백화점 사업도 망하고 대형 쇼핑 사업도 망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에서 완전히
쉽게 말하면 말아먹었죠. 뭐 지정학적 이슈와 동시에 말입니다. 이념적 이슈까지 겹치면서 사드 보복의 가장 핵심이 된 게 롯데였습니다. 그러니 롯데는 이미 그때 구조조정을 시작을 한 거죠. 2019년부터 해왔던 거예요. 네, 2016년에 사드 보복이 있었으니까 17년, 18년, 19년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728개 중에 200개를 조정한다는 것은 강력한 구조조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구조조정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2022년에는요. 또 건설이 어려웠습니다. 롯데건설이 넘어갈지 말지 모를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전부 롯데 전 계열사가 매달려서 롯데를 살리자 했던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롯데케미칼, 롯데호텔, 롯데홀딩스 할 것 없이 롯데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고요. 롯데케미칼은 단기자금 대여, 롯데정밀화학도 단기자금 대여, 그리고 롯데홈쇼핑까지도 단기자금 대여를 해서 롯데건설을 살리자면서 계속해 갔습니다. 게다가 자본 보충 약정은 롯데물산에서 3,500억 원을 또 지원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이니까 여러분, 백화점 사업은 단위를 줄여서 쪼그라드는 상태에서 롯데건설이 위험하니까 전 계열사에 있는 현금을 다 모아서 롯데건설을 돕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말입니다. 지금 롯데건설의 상황이 좋아졌느냐?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앞으로 롯데건설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측이거든요. 이렇게 시장의 예측대로 롯데그룹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면 최악의 상황도 저는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왜 어려우냐? 구조조정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우발채무, 쉽게 말하면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우발채무가 엄청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하기가 난망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나이스 신용평가 자료입니다. 지금 4년새에 롯데건설의 부동산 PF 우발 채무가 5조 4천억까지 늘었습니다. 2022년 6조 8천억 원에서 그래도 1조 4천억 가량 줄었잖아요. 전 계열사가 나서서 거의 1조 4천억 이상을 조달해서 줬으니까 줄긴 줄었습니다만은 여전히 5조 4천억은 많은 돈이고요. 2024년 9월 말 대비 자기 자본 2조 7천억 원입니다. 2조 7천억 원의 2배입니다. 자기 자본의 2배.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PF 대출의 우발 채무 비율은 200%가 넘는다는 사실이잖아요. 결국 이것은요. 결국 충격의 어떤 요법이 천천히 가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롯데는요. 여러분에게 제가 롯데그룹 위험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롯데가 위험해서 벗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늘 어려웠고요. 늘 최악의 어떤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나빴다는 뜻이죠. 그러면 구조조정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게 궁금한 사례가 되겠죠. 구조조정이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요. 4가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4가지 방향이라는 게 4대 신성장 영역입니다. 4대 신성장 영역은 메타버스, 수소에너지, 배터리 소재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바이오는 이미 롯데바이오로직스가 BMS사의 시큐러스 공장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지금 바이오 공장을 크게 짓고 있고요. 메타버스는 롯데정보통신이 CES 세계 가전쇼에서 말입니다. 칼리버스라는 것을 공개했고요. 또 수소에너지는 롯데케미칼, 2차 전지 배터리 소재는 롯데케미칼에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지금 4가지
쉽게 말하면 성장 영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구조조정의 큰 핵심 키를 잡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롯데는요 예상했던 것보다가 지금 그룹의 위기는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4대 신성장 영역으로 개척을 하겠다. 이것은 더 빨리 들어갔어야 되고요. 지금 롯데는 시기적으로 이게 실기를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시장의 예측도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라인으로 변했는데도 롯데는 현실에 안주하고 형제 간의 경영권 다툼을 하느라고 정신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의 위기를 스스로 자초한 것은 아닌가 그런 시장의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요 롯데는요 저는 당분간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룹 전체에 돈이 없잖아요. 계속 손실이 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가 살아나려고 하면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고민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최악의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겠다. 그런 암울한 전망도 저는 해봅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혁신의 어떤 고리를 가져오지 못하면 진짜 인정사정 없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요. 정보망이 SNS를 통해서 워낙 빨리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나빠졌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롯데가 또다시 한번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상황이 악화된다 하면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저는 혁신가가 답인데 롯데에 과연 혁신가가 있느냐? 저는 그게 앞으로의 롯데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